중앙아메리카 문자랑 고대 서유라시아 문자 사이의 유사점은 결국 인간 창의성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 발전되는 어떤 과정이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이집트, 중국, 이스터섬 요 밖에서 만들어진 문자 체계는 모두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비슷하게 만들어진 문자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자가 드문 이유는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가 생겼으면 그게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돼버리면 새로운 문자를 굳이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만들 기회가 견제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적어도 수백 년에서 아니면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전파가 돼버리면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인간 사회가 그 문자가 필요한지 그걸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가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니면 문자를 사용하는 전문 필경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적으로 그 먹고 사는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글 쓰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그런 요소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죠. 자, 수메르인들과 멕시코인 외에도 인도라든지 크레타, 에티오피아 이런 사회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무르익었어요. 고대 옛날에. 근데 수메르인들하고 멕시코인들이 일단 문자를 만드니까 이 문자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쓰거나 조금 변형해서 쓰거나 하면 됐지. 그걸 또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걸려가지고 새 문자를 만들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전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사진 복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키는 거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또 하나는 아이디어의 확산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자음이랑 모음을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결합해서 쓰더라. 뭐 이런 원리만 대충 듣고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로마 알파벳도 청사진 복사의 최종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쪽에서 만들어진 셈족의 알파벳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번역만 잠깐 한 거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알파벳이 생겨난 것은 한 번뿐이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 현대 시리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역. 그래서 세모를 사용하던 사람들. 시리아 지역에서 여기가 시나이 반도거든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죠. 셈족 사람들이 알파벳을. 그래서 셈계 알파벳 계열 중 하나는 기원전 8세기 초 이전 페니키아 알파벳하고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제 이어졌었는데 거기서 다시 기원전 8세기 동안에 에트루리아 알파벳 그 다음 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라는 얘기죠. 로마 알파벳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셈계 알파벳이 그렇게
변형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는 거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자의 예는 1820년경 아칸소주에서 세코이아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 말을 적기 위해서 음절 문자를 새로 고안한 거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어떤 학교 교사가 준 영어 철자법 책에서 의미는 모르고 글자들을 베껴와가지고 체로키 말에 맞는 음절 기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체로키족 인디언이 이 학교 교사가 준 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게 뭐에 해당하는 의미인지 이런 거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우리 말을 표현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중국 문자들은 학자들이 이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집트 상형 문자도 대체적으로 독립적인 발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문자에 비하면 아이디어 확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집트는 수메르에서 겨우 1280km 남짓한 서쪽에 있다. 그리고 둘 사이는 교역을 했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발달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자랑 이집트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란, 크레타, 터키 이런 데에서 문자 체계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이란의 경우는 원시 엘람 문자, 엘람이라는 것은 이란에 있었던 고대 왕국인데 크레타 그림 문자, 히타이트 상형 문자 이것은 이집트나 수메르로부터 빌려온 게 아닌 특이한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웃 수메르하고 이집트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자를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들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확산에 의한 문자 발명이었을 거다. 초기의 문자들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다거나 이랬다라는 거죠. 초기 수메르 서령 문자는 문법 같은 걸 제대로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보용 양문 정도의 문장, 그 정도 수준밖에 쓸 수 없었다. 초기 문자에 대한 지식은 왕이나 사원에 공용된 필경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문자 쓰는 사람들 말고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수메르 문헌들은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궁전이나 사원 관료들의 기록일 뿐이다. 그래서 우르쿠시 이게 이제 옛날 수메르 도시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시작되는 데가 이제 그 하류 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이제 최초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90%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 물품, 거둬들인 물품, 그다음에 일꾼에게 지급한 식량, 농산물의 분배 이런 거에 대한 사무 기록이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회계의 기록이었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선문자 B도 사라졌다. 그래서 그리스는 다시 문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에 와서 그리스에 다시 문자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어표들이 뒤섞인 모원 문자가 아니었다. 페니키아의 자음 알파벳을 빌려오고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발명해서 더욱 향상시킨 알파벳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계 기록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글이 아니고 진짜 어떤 음절 문자를 사용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자음을 빌려오고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발명해가지고 다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알파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양의 목록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와 유머의 전달 수단,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빌려와가지고 만든 그런 문자들은 다 뭐냐?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던 사회에서 탄생한 거다.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지려면 식량 생산이 이루어져가지고 인구가 많고 집중되고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가 있어야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다. 수렵체 식민 사회는 문자가 발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발전에 사회의 발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량 생산과 그것을 습득한 후에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사회의 발전은 뭐냐? 인간의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에 필수적이었고 문자의 진화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하고 인류 사회가 발전했던 것이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와 문자의 진화에 꼭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모르고 식량 생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발전되지 않으면 세균도 없고 문자도 없는 그런 사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평등이 시작된 거다. 불균등한 사회 상태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에는 이제 사회 체제가 식량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